자, 닮은 대단원이고요. 두 사각형이 지금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닮음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와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뭐가 되겠어? 대응변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대 9라고 하고 3으로 약분을 하면 4대 3의 닮음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닮음비는 4대 3이에요. EF의 길이입니다. EF의 길이는 이제 이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네. 이거에 이제 대응되는 친구가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자, 4대 3은 자, 큰 거 8대 이 친구 X라고 하시면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4 곱하기 X는 3 곱하기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로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값은 3 곱하기 2 해서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H각의 크기가 얼마냐. H는 지금 이 각을 말하고 있고 이 각은 얘하고 얘가 D하고 H가 대응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F하고 여기 있는 B가 대응각이니까 여기 있는 각이 85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360에서 이거 3개 더한 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Y각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니까는 210이 되네요. 210. 그리고 70 더하니까 280이 되는 거고 360에서 280을 빼니까 얘는 80도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2번. 다음 그림에서 두 원기둥이 닮은 도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고요. 자, 원기둥의 밑면은 뭐죠? 원입니다. 원. 그렇죠. 그리고 원의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원주라고 하죠. 원주는 원래 공식은 2파이 R이 원래 공식입니다. 그쵸? 근데 선생님이 원주는 뭐라고 외우면 좀 편하겠냐면 여기는 2 곱하기 R이라는 게 R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반지름이 두 개면 뭐가 되겠어? 지름 파이가 이렇게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 길이 구하려면은 나는 여기 있는 지름의 길이를 뭐 하면 되겠지? 이 지름의 길이를 알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12일 때 얘가 얼마입니까? 20이 되죠. 그러니까 닮음비라는 거는 12대 2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로 약분하면은 3대 5에 닮음비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거의 반지름이 6이에요. 선생님이 큰 거의 반지름을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대 5는 작은 거 6대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3 곱하기 X라는 값은 5 곱하기 6이 되고요. 3 약분하시면 2가 되니까 X는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X는 반지름이죠. 그쵸? 내가 구하는 거는 뭐고? 지름에다가 파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20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기억합시다. 원주는 2파이 R이야 원래. 알겠지? 그런데 2파이 R은 뭐가 똑같아? 지름 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 ADE라는 삼각형과 ABC라는 삼각형이 두 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이 밑변이 평행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친구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약간. 그러면 얘가 A가 되고요. D가 이제 일로 와야 되겠죠. 얘하고 짝꿍이니까. 그 다음에 2가 이쪽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AD 이 친구가 6이네요. 그 다음에 AE가 얘는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DB의 길이. 자, 이 길이가 얼마냐? 라고 지금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이 이 길이 이제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X 더하기 6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1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대응변끼리 체크하면 12하고 6이 대응변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x 더하기 6하고 5가 대응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을 세워서 풀 때는 얘가 이제 12대 6이니까 2대 1로 가면 되겠지. 그래서 2대 1은 큰 거 대 작은 거니까 x 더하기 6대 5 이렇게 하셔서 내항과 외항의 곱이니까 x 더하기 6이라는 게 2하고 5,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간 뭐 눈치로 이렇게 보시면 얘가 10이고 얘가 지금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큰 친구는 작은 친구의 몇 배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2배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여기 있는 x 더하기 6이라는 거는 이 작은 친구의 몇 배가 돼야 되니까 2배가 돼야 되니까 아 네가 10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만약에 되어지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조금은 더 간단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 좀 복잡하면은 그렇지만 그냥 뭐 2배, 3배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풀이가 조금은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이렇게 무언가 삼각형, 큰 삼각형 안에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얘들아 하는 단원이 뭐냐면 닮음이야, 닮음. 닮음이라는 거는 뭐가 똑같다는 얘기니? 그렇지,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눈에 삼각형이 몇 개 보입니까? 큰 삼각형까지 포함을 하면 3개의 삼각형이 보이겠죠. 여기는 1번 삼각형이 보이시고요. 여기 2번 삼각형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 바깥에 3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1, 2, 3번을 보시면 몇 번하고 몇 번 삼각형이 모양이 눈에 닮아 보이느냐 일단은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봐. 1번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2번은 이렇게 3번은 이렇게 생겼어. 몇 번하고 몇 번이 좀 닮아 보이죠? 전혀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닮은 걸 볼 때 얘들아 삼각형에서는 가게 크기를 좀 보면 돼. 가게 크기. 1번 같은 경우는 3개가 다 무슨 각이죠? 다 예각이죠. 그쵸?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슨 각이 있습니까? 둔각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번 삼각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둔각이 이렇게 있는 거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자꾸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체크만 좀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닮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삼각형하고 큰 3번 삼각형 두 개가 닮았겠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러면 여기는 2번 삼각형을 작은 삼각형을 큰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D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은 똑같아야 되잖아. C하고 얘는 C가 될 것이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 있는 A라는 친구가 일로 가야 되니까 얘가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 있는 D하고 여기 있는 A를 이렇게 뒤집는다 생각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DC가 얘가 8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C가 얘가 10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가 되냐 얘는 이제 18이 되겠죠. 18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AD가 얼마냐 여기가 이제 X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18하고 여기 있는 18하고 여기 있는 12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쵸? 물론 여기에 12하고 뭐 8 확인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18하고 12 그러니까 18대 12다라는 거는 6으로 나누시면 3대 2가 되겠구나 라는 닮은비를 내가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럼 3대 2는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9대, 작은 거 대가 구하려는 거 x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3 곱하기 x는 2 곱하기 9가 될 것이다. 3 요렇게 약분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3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2, 3은 6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정삼각형 ABC가 있어. 이게 ABC가 정삼각형 ABC가 뭐야? 정사각형이겠지? 잘못된 것 같다, 여기. 책에서 어떻게 이런 오타가 나지? 정사각형입니다. 자, 정사각형 A, B, C, D가 있다고 했고요. CD 위에 한 점 E를 잡고, E를 잡고요. A 이렇게 연장선하고, 그 다음에 BC 연장선 이렇게 그었더니, 뭐 하여튼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꼬여있는 어떤 형태만 보면 여러분들은 약간 모래시계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12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도 12가 되겠지.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16이니까 16에서 12를 이렇게 빼시면 여기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1번 모래시계하고 여기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닮음비는 12대 4니까 큰 거 대 작은 거 하면은 4로 나누면 3대 1의 닮음비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큰 거는 작은 거의 몇 배란 얘기야? 3배가 된다? 뭐 그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선생님이 이제 얘를 얘를 x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1대 3이니까 x값은 이 5의 3배에 해당하는 1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기는 해요. 1배, 2배, 3배짜리 이렇게 구하기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식으로 한번 세워본다고 하면 3대 1은 자, a가 x고요. x대 여기 EF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1 곱하기 x는 3 곱하기 5 해가지고 3, 5, 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의 길이네요. D의 길이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얘는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얘들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12를 여기는 12를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은 얘가 3일 때 얘가 1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 길이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전체 12에 대해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3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 12에 대해서 4개 중에 3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약분 이렇게 들어가시면 3이니까 3, 3은 9가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얘들아 어떤 전체 길이에서 일부의 길이를 구하고 이 짧은 두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걸 내가 알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전체 값에 대해서 전체가 몇 개일 때 내가 구하려는 게 어떤 몇 비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DE와 BC가 평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었고요. x 더하기 y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얘가 x고요. 얘가 y입니다. 얘가 지금 5고 얘가 7이야. 그렇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다시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밑변의 비가 지금 5대 7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AQC 이 친구는 5대 7의 B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은 5대 7은 자 5대 7은 작은 거 대 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작은 거의 길이가 지금 7이고요. 7대 큰 거는 이제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x 더하기 7이 되겠네요. x 더하기 7 이렇게.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5에다가 x 더하기 7을 한 거는 7 곱하기 7, 뭐 약분할 게 없으니까는 49로 해 주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자, 5x 더하기 57에 35가 49가 되고요. 35가 넘어가면 여기가 1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여기는 5 넘어가야 되니까 5분의 14가 최종적인 x값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x값 한번 구해봤고요. 두 번째 y값을 이제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러면 같은 방법이죠. 이제는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 아니면 얘가 지금 5대 7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대 뭐가 되겠어? 7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5대 7은 똑같이 5대 7은 여기 3대 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대 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5 곱하기 y는 3, 7에 21 돼서 y는 5분의 21이 y 값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x 더하기 y 값 한번 구해보라. 두 개 한번 더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5분의 14에다가 21을 더하면 5분의 35가 돼서 7cm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L, M, N은 서로 다 세 개가 다 평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X, Y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실 때, 자, 봐봐. X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6대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8 얘가 얼마?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잖아. 그치? 같은 간격으로만 돼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 구하기 위해서 6대 x는 8대 12가 되겠네요. 8대 12다. 사실 8대 12 같은 경우는 4로 약분해서 2대 뭘로? 3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조금 더 계산 편리할 수가 있겠지.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x는 6 곱하기 3 하시고요. 2로 약분하면 3이 되고 결론적으로 x값이라는 거는 3 곱하기 3에서 9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항상 간격이 어떻게 되냐 이거 보는 거야. y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가 위쪽 동네 대 전체네. 전체 이렇게 전체. 그쵸? 그러니까 6대 y 대 25는 자 이렇게 할 거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동네 대 전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똑같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윗동네가 8입니다. 8대 전체니까 얼마입니까? 8하고 10이 더하니까 2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 4로 약분하시면 뭘로 가도 됩니까? 2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가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래서 외항과 내항 곱이니까 5 곱하기 y라는 거는 25 곱하기 2가 돼서 5로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얘가 5가 되겠네. 결론적으로 자 y라는 친구는 5 곱하기 2에서 12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지금 여기 대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것들은 얘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거하고 평행하게 얘를
얘를 요렇게 얘하고 평행하게 여기에서 요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가 7입니다. 자, 이 길이가 7이면 얘도 당연히 7이 될 것이고요. 얘도 뭐가 되겠어?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F, 선생님이 얘를 갖다 G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BC가 13인데, 여기 이쪽 이 길이가 7이니까 얘는 6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EF의 길이는 X에다가, 여기는 7을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EF는 X 더하기 7이 내가 찾는 값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이 삼각형의 밑변이니까 3대 전체 해야 되겠다. 자, 3대 9예요. 3으로 약분하면 1대 뭐라고 볼 수 있어? 3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X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3 곱하기 x라는 거는 1 곱하기 6이니까 6이 될 것이고요. 약분하시면 결론적으로 x값은 뭐가 되겠어? 2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x값이 2예요, 얘가. 그럼 좀 EF는 우리가 아까 x 더하기 7이라고 했으니까 x가 2니까 9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각각의 중점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삼각형의 길이가 자 ABC 삼각형의 길이가 큰 삼각형의 길이가 48이다. 이 작은 친구의 넓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과 여기 있는 이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얘가 1대2니까 얘도 1대2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큰 ABC 삼각형과 여기 있는 DEF라는 이 삼각형 얘네 둘 사이에는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1대 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닮은비예요. 길이비니까. 근데 지금 넓이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넓이비를 하려면 이 친구 뭐 해주면 돼? 제곱하면 되겠죠. 넓이는 제곱, 부피는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래서 1대 4가 바로 얘가 넓이에 사용할 수 있는 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비는 닮은비는 1대2지만 넓이비는 1대4니까 1대4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1대4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x고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4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같은 방법으로 내항과 외항의 곱이니까 4 곱하기 x는 1 곱하기 48이 되고요. 약분하시면 x값은 12가 돼서 내가 찾는 DEF의 넓이는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이건 뭐 무게중심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삼각형의 ABC의 넓이가 72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쭉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어 보면 여러분 눈에 몇 개 삼각형이 나옵니까? 6개가 나오겠죠? 1번,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 6번 이렇게 6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얘를 뭐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만큼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전체 6분의 1이 되겠지. 그쵸? 전체라는 값이 72라고 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6분의 1에 해당하니까 약분하시면 1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노란색이 아니고요. 이 노란색과 하얀색 여기 부분 합친 3번 도형이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실제 구하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만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G'은
G, B, C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얘가 2대 1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얘가 2대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의 삼각형과 여기 밑에 하얀색의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B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넓이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이 친구의 넓이는 전체 12를 2대 1이니까 3개 중에서 몇 개? 2개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약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4가 되고요. 그래서 4이 8cm가 8제곱cm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요. AOD가 이 작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OBC는 큰 삼각형입니다. 자, 일단은 AOD하고 BOC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시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모래시계인데 이거의 넓이가 얘는 3이야. 넓이가 3이고요. 이 넓이는 27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자, 3하고 27이니까 이거 이렇게 3으로 약분하시면 1대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지금 무슨 비냐면은 넓이 비예요, 넓이 비. 닮은 비가 아니에요, 넓이 비예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뭘 알고 싶은 거야? 닮은 비를 내가 한번 알고 싶은 건데 어떤 닮은 비를 제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1이라는 거는 당연히 2를 제곱했을 때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라는 거는 뭐를 제곱했을 때 9가 될까? 3을 제곱했을 때 9가 되겠죠. 3 곱하기 3에서. 아, 그래서 닮은 비는 1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닮은 비가 1대 3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1대 3,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1대 3, 이 AO 대 OC 길이도 1대 3이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OD 대 OB가 1대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길이비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OD라는 삼각형하고 ABO라는 이 삼각형은 꼭지점이 같죠? 자,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밑변의 B가 무슨 B가 되는 거야? 넓이 B가 되는 거야. 밑변의 B가 넓이 B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1대 3인데 이 친구가 3이니까 3배니까 얘도 3배 하면 이 넓이는 9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1대 3은 3대 X 해가지고 1대 3은 3대 X 해가지고 내양 외양 곱이니까 X는 9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이 부분 넓이가.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라고? 똑같습니다. 1대 3이 되는 거고요. DAO라는 삼각형과 DOC라는 이 삼각형은 높이가 같죠? 그쵸? 꼭지점 모아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넓이 B가 1대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도 얘가 넓이가 3이면 얘는 3배니까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조각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뭐 할 수가 있어?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4개를 모두 모은 게 더한 게 바로 ABCD의 넓이가 될 거니까 뭐 이렇게 더하면 30이죠. 30에다가 18을 더할 거니까 최종적인 넓이는 48이 내가 찾는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학생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지금 나에게 알려준 거는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와 큰 삼각형, 이 큰 삼각형의 모래시계 모양으로 띄고 있는 이 넓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얘가 3이면 얘가 27 되는 넓이야, 넓이. 그쵸? 두 개는 닮음이야.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의 넓이비가 1대 9란 얘기거든. 그러면 닮음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제곱했을 때 얘가 될지만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되겠죠. 제곱. 그러면 1이라는 거는 당연히 1 제곱했을 때 1 될 것이고요. 9는 무엇을 제곱했을 때 9가 되냐? 2 제곱하면 3이고 3 제곱하면 9이고 4 제곱하면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 제곱하면 9가 되니까 닮음비는 1대 3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3, 얘가 1일 때 얘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OD하고 AOB 같은 게 두 개 닮음이 아니잖아. 그쵸? 닮음 아니고 꼭지점 하나에서 모였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넓이가 높이가 똑같아. 얘하고 90도가 되는 이 부분의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배웠었잖아 전에. 결론적으로 밑변의 B가 넓이 B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밑변의 B가 1대 3이니까 3배잖아. 얘도 3배가 돼야 되니까 9가 된다.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얘가 1대 3이니까 얘가 3대 9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군데의 넓이를 각각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더한 게 전체 넓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지점 A, B 사이의 실제 거리는 1.8km이다. 축척이 이렇게 됐다. 선생님 축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3만 cm를 1cm로 바꿨다 그 얘기야. 축척이라는 건 그겁니다. 실제 밑에 있는 분모는 실제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분자는 실제 그 거리를 위에 분자의 길이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실제 거리가 1.8km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영어를 좀 몇 개 이렇게 써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지금 킬로미터고 센티미터니까 일단 우리 킬로미터를 뭘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꿔야 돼. 그렇지? 그럼 0이 몇 개 차이입니까? 0이 3개 차이인 거 알죠? 1km는 1000m죠. 맞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혹시 모르면 그거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기 있던 점이 한 칸, 두 칸, 세 칸, 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1800m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미터를 뭘로? 센티미터로 바꿀 거야.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1미터가 몇 센치입니까? 100cm예요. 100cm. 여러분 키가 190 얼마 이렇게 되잖아. 아니 100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1m 얼마예요, 여러분 키가. 두 칸 더 가면 요렇게 된다. 즉 소수점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1.8km는 1시 100, 1000만, 10만, 18만 cm다. 이렇게 우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킬로미터에서 미터는 0 3개, 미터에서 센티미터는 0 2개가 이렇게 추가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3만 분의 1이야. 이거는 얘가 뭐가 됐어 얘들아? 18만. 얘는 얼마로 그러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3만 분의 1은 18만을 얼마로 그러면 나타낼 거냐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곱하기 똑같겠죠. 이렇게. 이거 알죠? 이렇게 곱한 거와 서로 뭐하다 얘들아? 같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x 곱하기 3 하나 둘 셋 넷은 18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4개 이렇게 지우고요. 3 이렇게 지우면 x는 6cm로 표현되겠구나. 그래서 x는 6cm 이렇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3만 분의 1로 표시되어 있어. 근데 나는 지금 현재 18만이란 얘기야. 나는 얼마로 표현될까? 이거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이 친구는 선생님이 강조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쵸? 한 번 더 복습하면 AB의 제곱은 그거의 밑변에 해당하는 BD 곱하기 전체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 AD의 제곱은 위에는 다 제곱들이야. BD 곱하기 CD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그거에 해당하는 밑변 CD 곱하기 전체 이렇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각각 그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얘가 90, 90이니까 넓이를 이용한 숫자 공식 이거 곱하기 얘는 AD 곱하기 BC 숫자 모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렇게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 보니까 얘가 9입니다. CD를 구하는 거야. 이 친구가 얘가 얼마일까? 저 이런 얘기예요. 얘가 얼마일까? 이런 얘기야. 그런데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면 ABD의 넓이가 27이래. 이 넓이가 27이란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AD를 갖다가 H라고 높이를 한번 해보면 이거의 제곱이 얘 9 곱하기 X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높이를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으면 X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지금 X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9 곱하기 높이 H. 자, 근데 얘가 27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H라는 친구는 H는 27 곱하기 여기가 이제 2분의 1은 넘어가면 곱하기 2로 넘어가고요. 9는 넘어가면은 9분의 1로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래서 약분하시면 3, 2는 6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높이가 바로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뭐 여러분이 어쨌든 뭐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는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2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를 만약에 알려주면 이 넓이의 몇 배가? 2배가. 이 넓이의 2배, 즉 54가 9 곱하기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9, 6에 54니까 H 높이는 6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6입니다. 그러면 나는 공식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즉 66에 36은 9 곱하기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CD 길이는 4cm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은 뭐냐면 뭐 A, D, B라는 삼각형이 있고요. 또 E에서 B, D, E라는 삼각형이 있고요. 또 B, E, C라는 세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 둘이 평행하고요. 얘네 둘이 평행하고 얘네 둘이 평행하다. 지금 이 뜻이야. 이 화살표 뜻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가 3이고 얘가 3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 하다는 얘기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그럼 얘네가 같다는 뜻은 얘가 1대 얘가 2가 된다 이 얘기야. 1대 2가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PQ의 길이는 여기 있는 AB 길이의 뭐에 해당합니까? 절반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반절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4니까. 얘가 5니까 여기는 나는 2분의 5가 될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7이니까 나는 그러면 2분의 5가 될래? 절반이니까 2분의 7이 될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모두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 개를 모두 더하면 2에다가 2분의 5에다가 2분의 7이면은 2분의 5에다가 7 더하니까 1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약분하시면 얘가 6이니까 2 더하기 6 해가지고 8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해설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 수학은 얘들아 우리 조금만 머리 쓰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길이는 이거의 절반이고요. 여기 있는 QR도 얘의 절반이고요. all S도 BC의 절반이야. 그러면 이거 그냥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4, 여기 있는 5, 여기 있는 7을 이걸 모두 그냥 더해버리는 거야.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9에다가 7이니까 16이 될 것이고요. 그거의 절반이구나. 그럼 8이겠구나. 이렇게 구해버리시는 게 훨씬 간단하고 편하겠죠. 자, 여기 있는 G는 A, B, M이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요. 여기 있는 G'은 A, M, C의 무게중심입니다. 얘들아,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는 이 점은 바로 뭐가 되냐? BM의 중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에서 뭐 이렇게 ABC가 있으면 BC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 이걸 중선이라고 하는데 이 중선을 모두 꼭지점에서 여기다도 중선을 긋고, 중선이란 얘기는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얘도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가운데 점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중선을 그어서 중선끼리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는 이 두 길이가 같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그어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만큼은 지금 전체 길이가 얼마죠? 전체 길이가 12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 쌤이 얘를 B 뭐 이렇게 플라임이라고 하고요, C 플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B 플라임, C 플라임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참고적으로 이 길이가 A면 얘도 A, 이 길이가 B면 얘도 B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B 플라임, C 플라임은 A 더하기 B의 길인데, 여기서 보면 A가 2개, B 2개, 2A 더하기 2B는 2에 A 더하기 B로 묶을 수가 있고, 얘가 10이니까 약분하면 A 더하기 B는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6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얘는 6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나는 구할 수가 있어. 자,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얘입니다, 얘. 얘가 6일 때 얘는 얼마가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알죠? 여기가 몇 대면 2대 3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무게중심은 2대 1이니까 2대 전체로 말하면 3이 되겠지. 그래서 예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하시면요, 2대 3은 내가 구하려는 X대, 얘는 뭐가 돼?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3 곱하기 X라는 친구는 2 곱하기 6이 되고요, 3하고 6 나누면은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X는 2는 4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다. 전체 높이의 3분의 1. 전체 높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높이를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만큼을 우리가 뭐 H라고 한다면 얘는 3H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1대 3. 그렇죠? 3배가 돼야 되니까. 자, 요만큼을 채우는데, 요만큼은 3분의 1을 채우는데 5초가 걸렸어. 가득 채우려면 앞으로 몇 초가 더 걸리냐 이 말이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은 채워져 있고요. 남은 거를 채우려면 몇 초가 더 걸리느냐, 이제 이거를 지금 나에게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작은 물이 들어가 있는 원뿔 모양과 이 큰 그릇의 원뿔 모양은 닮음입니다. 그렇죠? 닮음.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닮음이다 라는 거고요. 닮음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뭔가를 채웠대. 채웠다는 거는 얘들아 길이니 넓이니 부피니? 부피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부피는 닮음비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라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제곱을 하면 1대, 여기 세제곱 하시면 3세제곱 하면은
27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이만큼의 넓이는 부피를 1이라고 하면 전체는 얼마라는 얘기? 27이라는 얘기야. 전체 27. 됐니?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채우는데 5초가 걸렸답니다. 그러면 전체를 채우는 데는 얼마큼 걸리는지 내가 구한 다음에 거기서 5초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대 27은 5대 x. 이 x는 뭐냐면은 전체 채우는 시간이야. 자, 외항과 내항이 같으니까요. x는 27 곱하기 5 해가지고 135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체를 채우는 데는 135초가 걸린다 그 얘기야. 문제에서는 가득 채우는데 앞으로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웠고 앞으로 얼마큼 시간이 더 필요하냐 그 얘기니까 전체 채우는 135초에서 이미 채운 5초를 뺀 나머지 시간 130초가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닮음의 대단한 16문제 선생님 풀이를 다 했습니다. 고생했고요. 복습 좀 잘 좀 해주시고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스트 볼 겁니다. 테스트 만약에 일단 뭐 지금 첫 시험이니까 70점 밑으로는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오세요.